어느 하천이나 이렇구나. 이거 좀 보십시오. 관리가 안 되는 하천이 저희 집 앞 하천도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푹신푹신해 보이네요. A 메뉴 광어 플러스 도미를 주문했습니다. 뭔가 푸짐한 듯 약간 배가 안 찰 것 같은 느낌. 스키다시. 아하 메인 메뉴. 이 밑에 있는 거 먹는 거 먹을 수는 있는데 굳이 먹진 않는 저기 밑에 회 밑에 깔려 있는 거 되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다 저거로 깔려 있는 거라 해물 라미언 이 가게는 다시 갈 일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별로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 거지. 가성비였을 것인가. 영원한 아웃.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뭔가 바가지를 잘 씌우는 그런 가게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시킨 다음에 다시 안 와. 그러면 그 가게는 유지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안 당한 사람들이 그 가게를 한 번씩만 찾아간다면 장사가 될 것 같긴 해. 평생 먹고 살 돈이 모아질 것 같긴 한데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가 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간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거기서 한 놈만 걸려라 무한리필.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말로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버거킹 크리스퍼 랩 썸띵 행사를 하고 있어 각 2,500, 1,500에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오, 2,500, 1,500. 와, 진짜 옛날이면은 저는 이게 2,500, 1,500이라고 미쳤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싸 보이네요. 뭔가 적당한 가격이라고 느껴지네요. 랩은 뭔가네요. 이거. 랩이 1,500이겠지. 크리스퍼 랩. 고기와 채소 비율이 나쁘지 않았지만 입이 급발진을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버거킹 썬데 아이스크림. 그야말로 버거킹 디저트의 완식. 아니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인다. 남은 치킨. 오. 살을 발라내고 찢어서 양파를 다져 넣고 간장에 찍어 먹던 양념 넣고 볶다가 밥 넣고 계란 하나 넣고 볶음. 치킨 볶음. 오. 훌륭하고. 이 잔 정말 콜라를 따라 먹기 콜라를 코카콜라라고 적혀 있는 잔이잖아.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펩시지만. 돼지갈비. 뭔가 정갈하네요. 느낌이 좋네요. 밥집도 고급스럽군요. 옛날에 먹었던 것. 와, 이 통의 깊이 좀 보십시오. 너무 푸짐하다. 푸짐하다라고 느껴진다. 든든하네요. 편한 뭐야 훌륭한데요. 바비큐 가게입니다. 묵직하게 구워진 고기를 빵과 여러 가지 소스에 곁들여 먹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인데요. 훌륭한데? 같은 날에 먹었던 초코빵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물건. 뜨겁고 쫄깃한 초콜릿 빵과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단맛. 매우 만족스러워. 아하. 이거 소스가 많아 합격이냐고요? 아니요 이게 뭔가 이거 샐러드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 근데 뭔가 빵이랑 이것저것 곁들여서 먹는 거니까 고기에다가 약간 이게 그 보쌈 김치 같은 느낌인지도 모르겠네요. 콜슬로랑 콘샐러드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같이 곁들여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는 줘야지, 그죠? 안 느끼하게, 그죠? 대충 만든 카레 호화롭다. 호화롭다. 대충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새우튀김도 데워서 올려 먹었습니다. 완식. 깔끔하군요, 정말. 김치까지 깔끔하게 훌륭하군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완식이에요. 설거지거리도 없어. 그냥 물에다 샥샥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싹싹 샤샥 여름 보양식 보신할 겸 외식했습니다. 능이버섯 들어간 오리백숙입니다. 국물이 끝내준 오리백숙. 오리 주물럭입니다. 쌈 싸 먹으면 아주 좋다. 오, 오리 주물럭도 있구나. 저 처음 봤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밑반찬 버섯볶음인데 취향 저격당해서 마구 리필하고 마구술을 마셨다. 아하, 버섯 맛있긴 하지. 몸보신을 한다면서 술을 마구. 너무 오래 살면 life is pain.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죠. 바란스 맞춰야죠. 2차로 간 고깃집입니다. 불경기에 마음껏 마시자. 소주 맥주 1,900원? 부어라. 마시어라. 세상에. 아니, 근데 저는 있잖아요. 기존에 소주, 맥주 이런 거 2,000원에 팔 때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가격이? 근데 이제 뭐 4,000원씩 하니까 한 병에 능이백숙 좋고요. 아주 좋고요. 나이 먹으니까 소주가 몸에 안 들어요. 안 먹으면 몸이 좋아진답니다. 테인을 오래 즐길 수 있어요.
쿠나파. 와, 이게 뭐야? 대충 카다이프 치즈 넣은 디저트 정도로 생각하면 편함. 천상의 맛이라고 극찬해 내보내 하길래 먹어보고 싶었는데 주변엔 구할 만한 곳이 없어서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 헉. 아, 정말 맛있다는데 어디서 못 먹나? 에서 보통 그치는데 아, 정말 맛있다는데 내가 만들어야겠다. 세상, 고수도 이런 고수가 없군요. 카다이, 면을 녹인 버터에 잘 볶은 뒤 면, 치즈, 면, 꿀, 파스타치오, 크림 순으로 쌓아주면 끝. 아하, 맛은? 이게 딴 게 천상의 맛이라니. 나를 속인 거니? 아, 근데 뭔가 그냥 정말 딱딱 이 맛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뭔가 저 맛이 조화가 될 만한 다른 썸띵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원조 치토스. 드라마 피스메이커를 보던 중 등장인물이 매운맛 치토스를 계속 먹고 다니는 거 보고 맛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 해외 직구로 두 가지 맛을 사와보게 되었습니다. 직구라 가격이 살벌하다. 아무튼 오리지널 맛 구할까 하다가 노리던 매운맛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그나마 평이 좋던 체다 치즈 할라피뇨를 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먹는구나. 매번 드라마에서 이렇게 먹는다. 어디 해외산이라 그런지 질소가 느껴지지 않는 빵빵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치토스 한국산도 치토스는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저는 어릴 때 느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먹은 치토스는 아 원래 치토스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라는 느낌의 양이었어요. 한 절반 들어있지 않냐. 옛날에는 이 정도 들어있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좀 많았어요. 한 7, 6, 70%? 이 정도 들어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한 이 정도 한 20에서 25% 정도로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아, 이 봉지는 15% 빼고 꽉 차 있어요. 오, 와우. 이 치토스가 또 살짝 눅눅하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약간 스펀지 씹는 느낌으로다가 참 좋은데 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과자의 2배예요. 맛은 치즈 뿌린 고추튀김 맛이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아서 조금 실망함. 이건 뭐야? 빛깔이 왜 이래? 이거 뭐야? 좀 쉽지 않은 빛깔이 나는데요? 와, 씨. 뭔가 필터 씌워진 듯한 느낌인 것 같았는데 손가락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구나. 현실에 있는 색이고. 홀리 몰리. 맛은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짜고 시고 맵다가 치토스 맛이 납니다. 맵다기보다 짜고 씹니다. 아하. 그러나 계속 먹게 된다. 혀가 마비되고 음료수를 불러오는 맛이다. 우리나라 과자에서 볼 수 없는 강렬한 맛. 먹고 나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요.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이 먹다 보면은 아 이건 고생 좀 하겠구만. 약간 이런 그죠? 자네도 이제 늙었어.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하던 도중 눈길을 끄는 가게가 있어 입장. 오, 와. 인테리어랑 비슷한 느낌으로 잘 나오네요. 규카치 1인 16,500원. 에피타이저로 나온 고구마 양갱이 부드럽고 달달해 좋아. 오차즈케 용도로 나온 간장 계란 반숙과 가스 육수는 슴슴해서 먹기 좋아. 오차즈케 is what? 이 하얀 건 뭘까? 이거? 참기름에 떠있는 순두부가 아닐까요? 밥을 차에 말아 먹는 요리를 오차즈케라고 한다. 이게 반숙이다. 규카츠 느낌이 괜찮네요. 되게 이제 막 좀 잘 익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규카츠가 좀 덜 익어서 나오면요 껌이랑 그 썬칩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 나거든요. 좀 애매한데 겉만 바삭하게 튀긴 레어로 나오는데 화로에 얹어서 입맛에 맞게 익힐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또 괜찮네요. 껌이랑 썬칩 같이 먹는 느낌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을 섞어서 먹으면 2배로 맛있지 않을까? 라는 이 어린 날의 상상에서 기인한 그죠? 끔찍한 추억인 거죠.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별이 5개? 그래요? 근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밥도 많고 괜찮은데요. 근데 16,000? 잘 모르겠다. 가장 마지막에 먹었던 규카츠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밥이랑 사이드 무한 리필? 아유, 그러면은 나쁘지 않네요. 가성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가 같은 느낌. 샐러드가 리필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티셰리아워의 신 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신 메뉴 말차 디자. 방문 시간이 늦어 매진이었는데 다행히 주인장께서 냉장고에 숨겨뒀던 최후의 한 조각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럴 수가. VVIP이신가요? 뭐죠?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떡인가요? 초록초록한 외관과는 다르게 첫 맛은 유자향이 강하게 나는데 이게 유자 크림이에요. 아하, 이렇게 생겨 먹은 놈들 느끼하기 마련인데 하나도 느끼하지 않아 입에 계속 들어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느끼해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얘의 식감은 뭔가 가늠이 안 되네요. 시루떡 같은 느낌인가? 2차 신기한 인테리어. 평범한 티라미수와는 다른 이곳만의 스페셜 티라미수. 타르트 베이스이며 가운데 층엔 무치에 가까운 생크림을 사용합니다. 우유 거품 얹은 브라우니 맛이 메인인데 묘한 부드러움이. 와 이게 가루가 참 고와 보이네요. 이 앞에서 이제 먹으려다가 하는 순간 이제 앞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옷에 이제 그죠? 맛있어 보인다. 이거 크루아상 되게 맛있어 보인다. 느낌이 괜찮아 보이네요. 이게 크루아상이 생각보다 이게 안쪽이 정말 뭐 슴슴하다고 하면 슴슴하다고 해야 되는데 맛이 안 나가지고 식감에 비해서 되게 심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진한 느낌으로다가 겉을 감싸가지고 안쪽에 어떤 그 슴슴함을 중화시키면 좋은데? 본 게시글 그냥 게시판에 라스베가스 기행문 컨텐츠 편과 이어지는 게시글입니다. 컨텐츠 편을 먼저 보고 오죠. 연계되는 글. 크루아상 버터 엄청 많이 들어가고 설탕 많이 들어가서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부족한가 봐요. 아니면 제가 먹었던 게 좀 슴슴한 크루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버터랑 이제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게 느낌이 나더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버터랑 설탕이랑 설탕은 잘 모르겠는데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은 알겠어요. 부드럽고 좋았어요. 근데 아쉬워. 아쉽. 내 혈관은 더 많은 걸 원한다. 최근 카페 활동에 재미 들린 대학원생입니다. 며칠 전 라스베가스에 5일간 열린 AIAA라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 주제로 하는 학회인데 미국에서 열리다 보니 여러모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가 큰 학회이다. 와우, 라스베이거스. 15시간 비행을 거쳐 온지라 숙소에서 뻗었습니다. 그래요. 다음날 학회 마크에서 인증샷. 와. 더블 피스. 그래요. 영하군요. 항공 우주 거장들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변방 조그만 나라의 학생은 이런 토론 들어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 안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레벨을 그죠? 레벨을 맞춰야 성장을 발휘하죠. 작은 발표장들에 들어서는 한국의 연구자들. 한국 학회는 되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 역시 자유의 나라라 그런지 발표하는 도중에 농담도 던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부러워. 아하. 듣는 사람 의자가 없으면은 아무데나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라운지. 이곳은 쉽게 말해 노 교수님 존입니다. 대학원생들이 학회에 가면 관심 있는 발표가 없는 시간 동안 학회장에서 갈 곳이 없어 서성거리는데 이때 복도에서 지도 교수님을 마주치거나 교수님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이 업체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들어주고 굳게 닫힌 문까지. 아하, 너희애들의 도피죠. 안에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침대에 가까운 소파들과 각종 장난감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레고들이 한쪽 구석에 있는데 아무나 와서 깨작깨작 만들고 자신의 작품을 선반 위에 자랑하듯 올려두고 가더군요. 아하. 첫 번째 사진 아래 설명서 보이는 대로 조각들을 배치하고 나면 옆에 남은 조각들로 빈칸을 마저 채우는 퍼즐입니다. 보니까 낱개인 애들도 있고 이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나중에는 3차원 피라미드도 만들어 보라고 한 마지막 난이도를 성공하고 사진 찍고 아무나 보라고 자랑하듯 저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지루한 학회를 견디고 저녁 시간이 되면 라스베이거스를 즐기러 다녔습니다. 모든 호텔 로비가 첫 번째 사진처럼 카지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텔 체크인 하려고 건물 1층에 들어오면 위 사진과 같이 카지노로 지나와야 된다. 와우, 관람차. 라스베이거스의 동그라미. 그죠? 이야, 와, 이거 완전 에버랜드 아니냐? 환상의 나라인데요. 환상의 나라구만. 와, 환상의 나라. 세상에 이건 뭐람. 품속의 작은 베네치아. 많은 호텔들이 파리, 로마, 베니스 등 각각의 테마로 지어져 호텔을 구경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리다. 건물 안의 천장을 하늘처럼 보이게 만들어 둔다거나 인공 물길 만들어 뱃놀이 즐길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인상적이고 신기하다. 기래요.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장장 4시간 반 신호등이나 과속 카메라 하나 없는 끝없는 사막을 달려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못 참지 산안드레아스 컨트리 음악 나오는 케일로스 라디오 채널 들으며 달렸습니다. 그래요. 사진의 센스가 좋네요. 멋지다. 더블 피스, 더블 피스. 다녀온 사람들이 사진에 그 장대함이 다 담기지 않는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협곡이 펼쳐졌다. 마지막 날에는 우연히도 빈 디젤 배우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지는 못하고 밀라비뇽 전시관에 있는 빈 디젤 배우와 사진도 찍고 와,
밀라비는 와 그냥 마지막 날 밤에는 일주일 돌아다녔던 라스베가스 동네를 한 바퀴 돌아주는 헬기를 탔습니다. 헬기를 타던 중 구가 매우 덥다는 표정을 하고 있길래 찍어봤습니다. 귀엽네.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와, 구름 완전 멋지다. 야, 진짜 무슨 그거 같네요. 그죠? 그 어벤져스에서 예, 어셈블 한 다음에 타노스 군대로 들이박으려는 그 장면 때의 어떤 뭔가 분쇄. 뽕을 뽑고 가자는 마인드로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동 중 택시 기사님과 떠드는 것이 좋아. 택시 기사님들이 다른 나라 이주해 온 하층민 분들이 대부분이라 삶을 날 것 그대로 말해주시는 게 재밌어. 훌륭하고 뼛속 깊이 박혀있는 백인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내주시는데 그렇게 재밌더라. 내추럴 블랙, 내추럴 블랙 코미디. 코미디라고 부를 수 있는가 싶은 블랙 코미디. 어쩌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라스베가스에서 무엇을 먹었느냐를 위해 달려왔죠. 첫날은 햄버거로 달렸습니다. 햄버거. 이야. 이 맘스터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죠? 두께. 맥앤치즈, 위스키 쉐이크. 여기서 맥앤치즈를 먹어보니 한국의 짠맛과 느끼함은 비교를 거부하더라. 한술 뜨고 이건 좀 아닌데 싶고 셋을 뜨고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 진짜. 여기서 입가심을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라니. 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마른 피클 하나라니. 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몰랐다. 미국의 극한의 짠맛과 느끼함, 단맛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녀석은 판다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파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한 접시에 볶음밥, 볶음면을 고르고 남은 공간에 메인 메뉴 두 가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담아줍니다. 저는 볶음면에 스파이시 오렌지 치킨, 머시기 스테이크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먹은 음식 중 약 15달러라 그나마 싸서 거의 주식으로 먹던 음식. 아하. 팁 포함하면 뭐 하나 거의 2만 원 좀 넘는 정도인데 이게 그나마 싼 음식이었다. 물가가 상당하더라. 아하. 미국이 우리보다 수입이 2.5배인가 높지 않나요? 개인이 2.5배인가? 2배인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10,000원 조금 넘게라는 느낌인데 10,000원 조금 넘게를 이런 느낌이면은 크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면이 이 정도면은 대충 가늠해 보면은 소스?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아무튼 간에 다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짜고 느끼해서 같이 주는 콜라가 필수인데 그러면 또 먹은 음식들이 짜고 달고 느끼함이 몸에 절여져서 한 10분 있으면 미친 듯이 갈증이 몰려오는 녀석이었습니다. 저런. 그래요. 해외여행 가면 저런 게 고생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날 아침 시차 적응 못해서 5시에 눈이 떠지길래 일행들 몰래 나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 녀석은 추로 토스트라는 녀석인데 추로 토스트가 뭐지? 하고 시켰는데 식빵으로 만든 추러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설탕과 치즈가 듬뿍 뿌려진 이 녀석도 같이 나온 커피가 아니어서 먹기 쉽지 않은 녀석이었습니다. 일단 다 먹고 계산하려고 나오는데 음식값과 팁까지 하면 하나로 5만 원이 훌쩍 넘더고 이때 알게 됐습니다. 이거 남은 일정 동안 정신 안 차리고 음식 시키면 10만 원 그냥 나오고. 아, 그래요?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싼데? 근데 뭐 호텔식이라서 그런가? 이 녀석은 다니스라는 미국식 김밥 천국 같은 곳에서 먹은 브런치. 점심으로 티본 스테이크, 오믈렛 토스트, 해시 브라운 먹었어. 고기와 오믈렛은 그럭저럭 먹을 만했지만 토스트가 소금 덩어리예요. 이 녀석도 하나로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 그래도 추로 토스트보단 싼 가격이네요. 추로 토스트. 이럴 수가. 쉽지 않네요. 교수님과 같이 먹은 저녁입니다. 새우가 곁들여진 라비올라, 만두같이 안에 고기가 든 파스타. 어떤 고깃덩이와 그리고 또 파스타였습니다. 이쯤 되니 슬슬 매운 음식이 땡기기 시작했다. 아하. 그래서 다음날 시푸드 보일 전문으로 하는 핫 앤 주시로 갔습니다. 헛도 앤드 주시? 시푸드 보일은 게, 가재, 새우, 감자, 옥수수, 홍합 등 원하는 재료를 케이준 시즈닝과 함께 비닐에 싸서 찌는 일종의 매운 해물찜입니다. 여기에 옥수수가 들어가니까 좀 미묘하네요. 모양이. 간이 조금 세긴 해도 매운맛과 마늘 맛이 나는 게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음식이고 쌀밥을 같이 줘서 양념을 섞어 먹으니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이 녀석 하나로 7만 원 정도로 줬지만 아깝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아니 그 미국의 어떤 그 맛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랄까 7만 원 이 정도의 나의 만족감이라면
충분하지 만족스럽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변해버린. 뭐 그래요. 토종 한국인이 외국에 가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너무나 입맛이 토종 한국인에 가까우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햄버거. 감자의 크기가 그냥 이곳 치즈케이크 디저트가 유명한 햄버거 집이었는데 보이시나요? 저 햄버거에 야채 하나도 없이 흘러내리는 고기덩이들. 아니 빵고기 빵이야. 이럴 수가. 진짜 한국은 음식이 대단한 곳이라니까요. 어? 한국만한 곳이 없다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곳은 한국이야. 음식이 가장 맛있는 곳은 한국이야. 오, 이것은 분명 사람을 기름에 절여버리겠다 작정한 음식이었다. 입가심을 하려고 햄버거 옆에 있는 커피를 마셨는데 이게 웬걸 이것은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짠 갈비탕 혹은 냉면집에 가면 주는 따뜻한 육수 맛이 났는데 직원에게 물어보니 고기를 익힐 때 떨어지는 기름으로 뭔가를 만든 국물이라 더군요. 와? 디저트로 치즈케이크 시켰는데 치즈케이크는 매우 맛있어. 라임 치즈케이크 주문했는데 꾸덕한 치즈 사이에 산뜻한 라임 맛이 나는 게 좀 그래요. 저 같아도 라임 치즈케이크 시켰겠어요. 이 무거움을 떨칠 뭔가 그죠? 산미가 필요해요. 이렇게 각자 식사와 디저트를 먹고 나니 셋이서 한화 28만 원이 나오더군요. 지금 밥값만 해도 50은 나갔는데요. 학회장 옆 푸드트럭에서 팔던 쿠키 도우. 어릴 적 스펀지밥 이 할머니가 만든 쿠키 도우에 그렇게 환장하길래 궁금해서 4달러 주고 하나 샀습니다. 이런 한 입 먹자마자 덜 섞인 밀가루 덩어리와 사각거리는 설탕 입자, 중간중간 씹히는 초콜릿. 저는 음식을 웬만하면 남기지 않는데 이 녀석은 6숟가락 정도 꾸역꾸역 먹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그죠 딱 봐도 고생할 만한 어떤 그 이 슈퍼 한국인의 입맛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나도 버렸어. 저도 보통 안 버리거든요. 나도 버렸어. 랜드 달고 짠 음식의 허덕이다 어떤 쇼핑몰에 중국 음식점이 있길래 동기와 저는 그래 중국 음식이면 동양 음식이잖아 하고 들어가서 샤로웅 마오와 볶음면 시켰습니다. 종업원이 동양인인 걸 보고 고추기름 줄까 물어보길래 저희는 yes please 를 외쳐 얻어낸 고추기름을 뿌려 먹은 한국에서 먹었더라면 더부룩하고 기름지다고 했을 텐데 미국 음식을 먹다 보니 이렇게 깔끔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괜히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먹으면은 헬시해지는 기분이라고.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다 저렴해. 그러네요. 며칠 만에 쓰는 젓가락이라는 도구는 마치 드래곤볼에서 100kg짜리 도복을 벗어던진 손오공이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하. 이 녀석은 숙소 지하에 있던 푸드코트에 있던 해물국수였습니다. 여기 와서 국물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물 음식을 간절히 찾다가 이거라도 먹자고 들어갔죠. 뚜껑을 열었는데 가리비와 새우, 오뎅, 청경채 등이 들어간 국수였. 건더기는 모르겠고 일단 국물을 들이켰는데 간이 아주 적당하고 담백한 해물 칼국수 맛이 났습니다. 오, 딱 한 모금 들이키는데 뒤부터 목덜미까지 소름이 돋으면서 며칠 동안 한국 음식을 부르짖던 저희의 목에서는 끄어. 미국에서 먹었던 가장 감동적인 음식 이 녀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 그죠? 그래요. 칼칼한 해물 칼국수 맛? 이야. 친 라미연. 과연? 그렇게 저희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결국 질러버렸습니다. 신라면과 육개장 사발면. 편의점에 젓가락이 없어 포크로 먹어야 했지만 입안에 들어오는 라면의 향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할 곳은 라스베이거스 3대 뷔페 중 하나로 꼽히는 바카날 뷔페였습니다. 예약했음에도 30분을 기다려 들어갔다. 오. 첫 접시는 해산물 구역에서 가져왔습니다. 뒤에서 무한정 쪄주는 대게 다리. 와, 크기 좀 봐. 진짜 물자가 풍부하다는 건 알겠네요. 보통 한국은 홍게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얇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것도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뭐 크기가 이 머갈못들을 대게 몸통과 내장을 안 먹는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어허.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그죠? 먹을 게 많아. 두 번째 접시는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썰어주는 무지막지하게 큰 고기 덩어리와 맛있게 먹었던 대게. 이렇게 크게 줄 줄은 모르고 일단 종류별로 다 달라고 했는데 받아 보니 이걸 다 먹으면 다른 음식 못 먹겠다 싶어서 미안하게도 종류별로 한두 입씩 먹고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이게 너무 커서 그냥 크기가 가늠이 안 된다. 여기 포크가 있으니까 포크가 이 정도면은 겁나 크잖아.
겁나 큰 게 5덩이야. 이야. 꼬치도 있고 디저트 초밥은 아니고 만두 동양 플러스 이탈리아 구역에서 떠왔습니다. 세 번째 접시. 이쪽은 한국 뷔페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그닥 새롭진 않아. 다만 한쪽 구석에 김치 볶음밥과 김치가 있더군요. 이건 절대 못 참지. 얼마나 잘 따라 했는지 내가 한 평가해주겠다. 라는 마인드로 볶음밥 딱 한 숟갈과 김치 2조각 떠왔습니다. 과연. 아 근데 색감부터 조금 거시기하긴 하다. 김치 볶음밥은 김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볶음밥이었습니다. 탈락! 그런데 김치는 꽤나 잘 흉내냈더군요. 오, 한국 식당에서 나오는 중국산 김치에서 매운맛을 절반 줄이면 얘 정도 되겠구나. 그럼 김치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었던 김치 흉내물 중에 가장 훌륭하게 따라한 김치였습니다. 아하. 오, 참, 이런 것들은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실물로 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있긴 하구나. 한 입에 들어갈 것처럼 생기긴 했네요. 디저트를 먹으러 갔습니다. 디저트가 종류가 많았다. 이전까지 먹었던 음식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과하게 달지 않아 참으로 좋았다. 인당 96달러가 나왔지만, 여긴 예약할 때부터 이 정도인 걸 알았고, 미리 예산 짜두고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96달러. 약 13, 14만, 15만? 마지막은 총 8일간의 미국 여행과 장장 14시간의 비행을 끝낸 후 김포공항에서 먹는 김밥, 라면, 떡볶이 세트였습니다. 이게 콜라까지 해서 2만 1,000원 정도 했는데 미국 물가에 시달리다 보니 머리론 비싼 걸 알면서 쉽게 주문하게 되더군요. 아, 편안. 아니 이 완벽한 밸런스 좀 보십시오. 응? 완벽한 밸런스. 이 라면과 떡볶이의 이 그죠? 이 자극을 김밥에 밥이 중화시키고 그죠? 국과 단무지와 깍두기가 당신을 비호합니다. 아 편안. 저는 제 나름대로 피자, 파스타, 햄버거 등을 좋아하는 초딩 입맛이라 생각했는데 진짜들을 만나고 오니 한국 사람이라는 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요. 결국 저 많은 걸 혼자 다 먹고 집에 돌아와 15시간을 잔 뒤 다시 출근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총평. 대부분의 음식이 달고 짜고 기름진 것에 극한을 보여줬다. 선장님이 말씀하시는 한국 음식이 참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죠. 하는 걸 여실히 느끼고 온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음식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절대 부족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종종 1인분 시키면 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잡은 1인분인지 모를 정도로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주거나 해물라면 시키면 홍합 2마리, 새우 1마리가 전부인 경우같이 시켜놓고 실망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국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퍼주니 돈값은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요. 뭔가 이 사진만으로도 느껴지는데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이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넘쳐서 그런 것 같아. 한국은 이제 고사리를 먹어야 할 정도로 몰려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죠? 고사리. 아, 독일은 고사리를 어떻게 하면 입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런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게딱지에 내장이든 뭐 몸통이든 이런 걸 안 먹을 정도의 자원이 있는 국가는 이제 편향될 수밖에 없는. 왜?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독이 있는 고사리도 특정 조건에서는 독을 빼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발견했었죠. 어떻게든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어깨 10, 어느덧 10까지 왔습니다. 꾸준히 쓰는 게 뿌듯합니다. 7월 또 모아왔습니다. 7월 집밥, 된장 볶음밥, 플러스 양배추찜, 어허, 참기름 한 스푼, 대파 살짝, 파기름 내고, 버섯, 굿, 된장 한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밥 적당히 넣고 볶아줍니다. 아하, 양파, 미리 쪄둔 양배추와 두부장 얹어 먹으니 맛이 납니다. 어허, 양배추는 한 입 한 입 떼서 식초 2방울 넣고 물에 5분 정도 세쳐 7, 8분 찌고 찬물에 씻어주면 아삭한 양배추찜이 됩니다. 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양배추를 살짝 배추 절이듯이 해가지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약간 간을 해도 맛있더라. 달고 오이 참치김밥. 음, 누군가 저에게 이걸 준다면 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할 만한 느낌인데요. 작은 오이, 조미김, 밥, 소금, 참기름, 깻잎, 참치. 아하. 밥에 소금, 참기름 해서 간 한 게 좀 되게 크겠네요. 저거를 간을 잘해야겠다. 밥을. 아침 안 먹은 지 N년 지났는데 간단히 할 수 있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 오이를 다 먹을 때까지 자주 해 먹었습니다. 아하. 오이를 처리하기 위한. 그렇다면 괜찮네요. 아침에 간단하게. 나쁘지 않은데요?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엔. 이게, 그러니까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 있거나 혹은
자원이 많을 때는 괜찮아인데 자원이 없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인 상태에서는 훌륭한 조식이 되겠군요. 좋은 밸런스예요. 상황의 밸런스가 맞는 느낌. 야끼소바와 명란 파스타, 소금 한 꼬집 면 삶아줍니다. 나중에 볶아줄 거라 7분. 와, 맥도날드 토마토 케첩, 양배추와 마늘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양념장에 간장 1.5, 케찹 2분의 1, 설탕 1, 물 3, 후추 많이. 라는데 또 적당히 대충 양 맞춰서 볶아줍니다. 참고로 깻잎은 애가 힘이 없어 그냥 넣습니다. 그래요. 집 요리의 묘미죠. 아, 얘 죽어가는데 그냥 넣어볼까? 물 대신 면수를 사용해서 집어넣고 완성. 싱겁고 물이 없어 텁텁하게 먹었습니다. 저런 이틀 후 점심으로 명란 알리오 파스타 해 먹었습니다. 저는 파스타면과 영 아닌가 봅니다. 아하,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요. 파스타면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그래요. 소스는 시판이 좋죠. 시판 소스면 평타는 치자네. 스파게티로 갑시다. 샐러드 앤드 샌드위치. 이게 무엇이야? 너무나 꽉 차 있다. 어머니가 샐러드류를 자주 드셔서 닭가슴살과 오리 고기 샐러드입니다. 저는 샐러드를 잘 안 먹어서 대충 내용물과 온갖 건강한 채소가 들어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하, 뭔가 꽉 차 있네요.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이대로 꺼내서 한 입에 집어넣는 건가? 일요일, 간만에 여름영화 명탐정 코난 처간의 작상을 보고 점심시간 살짝 지나서 근처에 메뉴 둘러보다가 가게 앞에 기다리는 손님인 줄 알고 나온 직원과 마주쳐서 얼떨결에 들어간 일식 가게입니다. 예. 링고 소바, 링고, 사과, 소바, 미연, 레모네이드, 규동, 링고 소바와 규동. 링고 소바가 숙성 연어, 활전복, 사과 소스를 넣은 라면이었습니다. 사과 소스 라면. 소량으로 밥도 나와서 면 다 먹으면 국물에 비벼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규동은 고기와 파, 노른자, 연어알, 흰색 잘 모르겠지만 빨간 무침, 생강이었다. 생강인 줄 모르고 비볐는데 한 입 하고 이상한 맛이 나서 하나씩 뺐습니다. 예. 그렇죠. 생강, 그래요. 뺄만 해야지. 링고소바 14,500, 규동 11,000. 가격과 이 가격의 맛과 양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습니까? 요새 물가가 물가라 그렇다고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평균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 여러 먹개에서의 음식 가격을 보고 평균이 어느 정도 적당히 세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언제까지 떡꼬치 100원 시대에 살 순 없잖아. 갑자기 일이 생겨 볼일 마치고 가던 집에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잔치국수. 옛날부터 음식 남기면 잡혀간다, 벌 받는다 소리 듣고 자라서 그런지 건더기라도 다 건져 먹었습니다. 점심을 해결한 뒤였는데 그래요. 근데 양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았을 것 같군요. 맛있어 보이긴 한다. 사장님이 주문받고 조리 시작하고 먹고 나서 나오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버스 환승 찍고 잔치국수 먹고 대중교통 타는데 환승이 찍혀. 그래요. 묘미죠. 묘미. 저도 저런 타임어택을 좀 즐긴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점심시간. 이거 버스 타고 나가서 30분 만에 주워 먹고 다른 버스를 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면 이거 완전 꿀 아니냐. 라는 그런 외식 환승죠. 타임어택을 좀 저도 즐긴 적이 있죠. 칼슘, 마그네슘, 칼마리퀴드, 텐텐. 오랜만에 텐텐. 떡하니 어린이 영양제로 적혀있지만 성인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 샀습니다. 텐텐 너무 맛있어요. 저는 레모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릴 때. 난 어른이 되면 저 레몬한지 뭔지 그 가루 말고도 왜 알약처럼 돼 있는 녀석 그 녀석을 난 어른이 되면 미친 듯이 쌓아두고 먹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요. 날도 더운데 그죠? 잘 먹어야죠.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긴 여정이었군요.